팩트체크, 손흥민 아틀레티코 이적 협의 가졌다? 이게 다 토트넘 때문이다. 아니 그니까 빨리 재계약 좀 하라고, 안 하니까 이런 거 뜨잖아. 손흥민이 스페인 라리가 명문 구단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레알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는 아니지만 라리가 3대 명문으로 꼽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인 것으로 드러났다. 팬들은 소식이 나오자마자 환영일색이다. 우승 트로피를 위해서 이젠 토트넘을 떠날 때가 됐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 공신력은 낮지만 스페인 축구 이적 시장에서 널리 읽히는 피차에스가 이 소식을 전했다. 피차에스는 12일 한국 시간 아틀레티코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 가장 바쁘게 움직인 팀 중 하나라면서 훌리안 알바레스를 데려온 구단은 스쿼드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여러 이름이 떠오르고 있는데 그중 가장 빼어난 선수 중 하나가 바로 손흥민이라며 아시아 최고의 스타 이동 가능성을 알렸다. 매체는 특히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그의 기량이 녹슬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했다. 매체는 손흥민은 32살이 됐으나 최고 수준에서 변함없이 훌륭한 기량을 펼치고 있다며 무엇보다 2025년에 계약 기간이 끝난다. 이적 시장이 제공할 좋은 기회 중 하나다. 손흥민은 지금까지 토트넘과 계약 연장을 맺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차에스는 손흥민이 사우디아라비아 알 이티하드 등 중동으로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전했다. 특히 아틀레티코 구단과 손흥민 에이전트 사이 접촉이 이미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피차에스는 비록 비공식적이지만 대화도 오갔다고 주장했다. 단순 이적설이 아니라 이적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음을 알린 셈이다. 손흥민이 입단할 경우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공격수 앙투안 그리즈만이 자연스럽게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로 갈 것이라 내다봤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1903년 창단했으며 스페인 라리가에서 11번 우승한 명문 구단이다. 가장 최근 우승한 시즌은 2020-2021 시즌이다. 스페인 FA컵인 코파델레이 트로피도 10번 들어올렸으며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도 3번 차지했다. 60년 넘게 잉글랜드 1부 리그 우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토트넘보다는 우승 경력에서 확실히 앞선다. 다만 최근 들어 레알 마드리드가 킬리안 음바페를 데려오는 등 전력이 워낙 좋아 아틀레티코가 길을 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수비 라인을 다소 내리고 정광석과 같은 속공을 구사해 다른 팀을 눕히는 플레이 스타일은 스피드와 드리블이 좋은 손흥민과 잘 어울릴 수 있다.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에 꾸준히 출전할 수 있다는 점은 매력 포인트다. 이번 시즌 포함 토트넘은 지난 두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지 못했다. 손흥민이 아틀레티코 이적설에 휩싸인 이유는 토트넘과 1년 남은 계약 갱신 여부가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지난 2015년 토트넘 입단 뒤 두 차례 재계약을 체결했고 지금 계약서 만료가 오는 2025년이다. 토트넘은 현 계약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디 애슬레틱 등 영국 사정에 능통한 언론은 토트넘이 이 옵션을 이미 실행,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 기간이 2026년 6월로 늘어날 것이라 보도하고 있지만 토트넘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다. 토트넘 팬들은 지난 시즌 17골 10도움을 기록하며 건재를 알린 손흥민이 아직 2에서 3년 더 전성기를 누릴 수 있다며 토트넘 구단의 옵션 실행이 아닌 새로운 재계약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현재 180억 원 안팎 낀 손흥민의 연봉도 250억 원 이상은 돼야 마땅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손흥민이 실력은 물론 아시아 축구의 아이콘으로 인정받는 등 마케팅 가치도 뛰어나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아직 토트넘은 묵묵부답이고 그런 상황에서 최근 다시 중동 이적설이 흘러나왔다. 중동 이적설 역시 피차에스에서 내놨다. 피차에스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은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을 주시하고 있다 라며 최근 몇 달 동안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날 수 있다는 이적설이 제기됐다. 2025년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사우디 클럽은 손흥민을 자유계약 선수 FA로 영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7골 10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사우디아라비아 대부분의 클럽에 엄청난 영입이 될 수 있다, 라며. 하지만 그가 FA로 이적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라고 전했다. 피차에스는 당시에도 손흥민을 걸고 넘어졌다. 토트넘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손흥민에게 계약 연장을 제안할지 지켜보는 건 흥미로울 것이라며. 손흥민은 토트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산이고 그를 잃는 건 토트넘 사람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한 것이다. 매체는 또한 사우디는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고 더 많은 재능을 데려와 리그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 라며. 손흥민과 같은 선수는 확실히 리그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매력을 더할 것이라며 손흥민 영입이 사우디 리그에 가져오는 영향력을 설명했다. 아틀레티코는 사우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축구 수준이 높고 매년 챔피언스 리그의 출전은 물론 16강 혹은 8강까지는 무난히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손흥민이 고려할 만한 선택지가 될 순 있다. 맨체스터 시티 스트라이커 훌리안 알바레스를 데려오는 등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레알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와 싸우기 위해 선수 영입에도 꽤 신경 썼다. 한국 시장에도 관심이 많아 지난해엔 한국을 방문, 팀 K리그, 맨시티와 연달아 내한 경기를 치르기도 했다. 선수들 유니폼에 한글 이름이 새겨져 팀에 한국 선수가 없음에도 많은 박수를 받았다. 관건은 토트넘에서 이제 10년째 접어든 손흥민의 충성심이다. 토트넘에 잔류하면 구단 레전드 대우를 받을 수 있지만 아틀레티코로 가면 몇 년 뛰고 은퇴한 뒤 잊혀지는 선수가 된다는 점에서도 현역 생활 이후를 생각하면 토트넘 잔류 추진이 나을 수 있다. 손흥민은 지난 6월 A매치 뒤 이 팀, 토트넘에 뭔가 하나를 남기고 싶다. 며 토트넘에서 더 롱런하고 싶은 의지를 내비쳤다. 한 축구 어떡하나, 미트윌란, 핵심 주포, 조규성. 유로파리그 명단 제외 오른쪽 화살표 2024년 아웃 유력의 감독 한숨. 덴마크 매체, 팁스블라데는 13일, 현지 시간, 부상이 미트윌란을 괴롭히고 있다. 특히 조규성의 경우 5월 이후 공식전 출전 기록이 없으며 당분간 복귀가 어려울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토마스 베르 미트윌란 감독은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조규성의 회복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 복귀 시점이 불명확해 그를 2024-25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선수 명단에 등록하지 못했다. 많은 선수가 함께할 수 있었다면 조규성 또한 이름을 올렸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조규성이 올해 안에 돌아올지 확답할 수 없다. 회복이 된다고 해도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2 국제축구연맹 피파 카타르 월드컵 활약상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조규성은 K리그 1에서 가능성을 입증한 뒤 작년 여름 미트윌란에 둥지를 틀었다. 특유의 제공권 장악 능력과 유려한 발밑을 활용해 곧장 주전 자리를 꿰찼고 37경기 13골 4도움을 뽑아내는 기염을 토했다. 낯설법한 유럽 생활임에도 적응기는 필요 없었다. 조규성은 전반기에만 8골 3도움을 올리며 공격진을 진두지휘했고 2023-24 슈페르리가 월간 베스트 11에 2차례 선정됐다. 올해 1월 열린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을 기점으로 상승 곡선이 다소 꺾였다. 당시 조규성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체제와 부진을 면치 못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부 팬의 근거 없는 비난을 감당해야 했다. 다행히도 미트윌란은 조규성의 공헌에 힘입어 4년 만에 슈페르리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물론 후반기 들어서는 전반기 수준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데뷔 시즌임을 감안하면 합격점을 받을 만하다는 평가다. 시즌이 끝나자 조규성은 평소 통증을 호소해온 무릎, 반월판 절제술에 나섰다. 수술이 무사히 마무리되고 국내에서 재활을 이어갈 때만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게 웬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미트윌란은 지난달 초 공식 홈페이지에
수술을 받은 조규성이 합병증으로 인해 수개월 결장한다. 며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재활 기간은 길어질 공산이 크다고 발표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롭게 합류한 경쟁자 아담 북사가 발군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 당초 조규성의 부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영입된 자원이었지만 10경기 4골을 터뜨리며 토마스 베르 감독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조규성이 돌아온다고 해도 주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3. 메뉴가 날 버렸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다. 15년 성골 유망주, 복귀 희망. 2000년생 고메스는 2006년부터 메뉴에 입단해 성골 유수가 됐다. 고메스는 메뉴에서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성장했다. 2016-2017 시즌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경기에 데뷔하면서 메뉴 1군 진입 가능성을 높였다. 아쉽게도 성장은 생각보다 느렸고 고메스는 메뉴 1군으로 자리 잡는 데 실패했다. 메뉴는 고메스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메뉴와 고메스는 2019에서 2020 시즌을 끝으로 결별했고 고메스는 LOSC 릴과 계약했다. 첫 시즌은 포르투갈 리그로 건너가 1군 경험을 쌓았다. 릴도 돌아온 고메스는 점점 출전 시간을 늘려가더니 2022에서 2023 시즌부터는 주축 선수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했다. 프랑스 리그 1에서 인정받는 선수가 된 고메스는 이번 달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 처음으로 소집돼 꿈에 그리던 잉글랜드 국가대표 데뷔까지 이뤄냈다. 메뉴에 있을 때만 해도 고메스는 168cm의 공격형 미드필더였다. 발기술이 좋은 선수였고 킥력도 뛰어난 평가를 받았지만 단점이 명확했다. 속도도 빠르지 않았고 작은 체구로 인한 신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하지만 릴에서는 고메스를 중앙 미드필더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견제를 받는 위치로 이동하면서 고메스의 장점이 더 살아나기 시작했다. 고메스 스스로도 더 노력해 이제는 신체적인 단점이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고메스는 2024에서 2025 시즌을 끝으로 릴과의 계약이 만료되는데 맨유로의 복귀에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13일 한국 시각 고메스는 맨유로의 복귀를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맨유는 1월 이적 시장에서 현명하게 행동하면 고메스를 헐값에 데려올 수 있을 것이다고 보도했다. 맨유에 다재다능한 미드필더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크리스티안 에릭센은 맨유와 계약이 끝난다. 카세미로 역시 계속해서 방출 명단에 올라있는 상태다. 고메스처럼 로테이션 멤버로 뛰어줄 수 있는 선수가 추가되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 또한 맨유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또 다른 중앙 미드필더 영입에 열중하고 있다.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활약한 고메스의 다재다능함은 팀이 어려운 일정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클럽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며 고메스 영입을 높게 평가했다.